안녕하세요. 헤마톨로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혈액계열 종양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번 시간은 그 첫 시간으로 급성 백혈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급성 백혈병 두 가지, acute myeloid leukemia, 그다음에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혈병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혈액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조혈 모세포가 있죠. 그것들이 이제 자기 증식을 그대로 하면서 이제 조혈 모세포 물론 숫자도 늘리지만 일부는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를 계속 하는데 이 분화 과정이 크게 두 가지 리니지로 나뉘죠. 그래서 마일로이드 스템셀, 그다음에 림포이드 스템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림포이드 스템셀은 림프구, 림포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줄기 세포고요. 그다음에 마이올로이드 스템셀은 이제 림프구 빼고 나머지를 다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는 그 중에서 이제 에리스로사이트, RBC를 만들기 위한 세포로 분화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플레이틀릿을 만들기 위한 세포들로 분할을 하고, 일부는 또 이제 WBC들을 만들기 위한 세포들로 분할을 하는데, 이 WBC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 마이엘로블라스트, 골수 모세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골수 모세포가 프로마이엘로사이트, 전골수세포, 마이엘로사이트, 골수세포, 메타마이엘로사이트, 늦골수세포, 그 다음에 이제 밴드 뉴트로필, D 중성구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뉴트로필, 중성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요 에오즈노필이나 뭐 베이즈노필 같은 것도 세포 안에 그래뉼들을 갖추려면은 여러 가지 분화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림포사이트도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사이에 뭐 이제 림포블라스트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B셀, T셀, 뭐 NK셀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세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통제하지 못하는 세포 분열을 막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암, 캔서라고 하는 거고 특히 요거는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암이 생겼으니까 그걸 이제 헤마토로직 마리그넌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암을 분류할 때 우리가 분화도, 그레이드라는 거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 모양이 비교적 정상세포랑 많이 닮았다. 그러니까 분화도가 좋다. 그레이드가 좋다. 이런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세포 모양이 대체 얘가 무슨 세포인지 겉부분으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분화도가 떨어진다. 그레이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포들이 분화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 즉 뭐 여기에 있는 뭐 블라스트, 요 모세포 단계에 머무르면서 그냥 증식만 하는 세포들이 있고 아니면은 세포 분열을 막 정신없이 하니까 암은 맞는데 요 아래 단계는 분화까지도 잘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윗단계들, 요 블라스트 단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를 우리가 급성 백혈병, acute leukemia라고 하고 요 아래 단계들로 분할을 계속 잘 해주는 거는 만성 백혈병, chronic leukemi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엘로블라스트가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가 acute myeloid leukemia, AM이라고 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림포블라스트가 계속 나오는 거는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이라고 하고 이 마일로블라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단계 애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 그거는 이제 chronic myeloid leukemia, CML이라고 하고 여기 분화한 림포사이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AML이랑 ALL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AML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acute leukemia를 이제 definition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본 메로우나 아니면은 페리퍼럴 블러드에서 블라스트가 30% 이상 나오면은 이제 acute leukemia, 급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원래는 본메로에는 한 1에서 3% 정도가 블라스트여야 되고
페리퍼럴 블러드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골수에서 블라스트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게 페리퍼럴 블러드까지 막 기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루키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 기준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본메로의 블라스트가 20% 이상이면은 어큐트 루키미아라고 하고 20%보다는 낮은데 정상적인 1에서 3%보다는 좀 높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M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이 백혈병을 주로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니까 이제 블라스트가 많으니까 어큐트 루키미아구나. 근데 그러면 얘가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마일로블라스트냐 아니면은 림포블라스트냐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 AML이다, ALL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제 그가 아무래도 사람의 숙련도 같은 거를 타니까 별로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 유전자형을 이제 그러니까 백혈병을 보니까 그 백혈병 세포들이 특정 유전자가 이제 변하는 게 좀 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AML이다. 아니면은 이런 식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ALL로 정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진단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WH 분류라고 하면 이제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AML로 진단. 또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ALL로 진단한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양을 가지고 진단하는 FAV 방법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모양을 이용한 진단이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아까 유전자형 막 수십 개씩 있는데 그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모양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수준에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어큐트 루키미아는 블라스트 단계에서 셀 디퍼런시에이션이 멈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포들은 굉장히 분화가 덜 된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템셀 그런 것들이랑 닮아 있고 모양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AML이냐 ALL이냐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적인 수단을 많이 동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마일로이드 셀 아니면은 림포이드 셀만 가지고 있는 특정한 효소들, 물질들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MPO라는 효소하고 아우어로드입니다. 요 MPO라는 효소는요, 마일로퍼시데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뉴트로필의 기능에 굉장히 핵심적인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MPO라는 게 있어야 뉴트로필이 그 균을 잡아먹고 그걸 안에서 이제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효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AM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 마이올로이드 셀들은 세포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뉼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조필이라면은 이제 베이조필릭 그래뉼, 그 다음에 에오즈노필이라면은 에오즈노필릭 그래뉼, 뭐 뉴트로필이라면은 이제 염색은 잘 되지 않는 그래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뭉쳐버린 아우어로드라는 거를 AML 세포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찍찍 그어진 것 같은 게 나와 있고 여기도 어떨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살살 찍찍찍 그어진 것 같은 게 있고 여기도 그어진 게 뭐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들도 보면은 다 이 아우로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로드가 있으면은 우리가 AM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AML 중에서 이 아우어로드가 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잔뜩 나오는 AML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폴로직하게 모양으로만 보자면은 3번 유형의 AML이다. 그래서 AML M3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식의 AML은 AML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AML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APL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 아우어로드가 잔뜩 들어있는 APL 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모양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염색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제 뭐 수단, 블랙비, 뭐 MPO, NSE, 뭐 파스 뭐 등등등 다 있는데 솔직히 이거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특별한 효소들 아니면은 염색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세포 표면에 뭐 이제 뭐 B셀 같으면 CD19, CD20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T셀 같으면은 CD4, CD3, CD8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AML이나 ALL을 구별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ML을 이런 식으로 모양이나 아니면 유전자형으로 진단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유전자형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예후가 좋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예후가 좋지 않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아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유전자형을 보고 예후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치료 전략이 약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임종평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AML 중에서는 예후가 특별히 좋은 게 16번의 인버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8번, 21번 염색체에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 거. 또 15번, 17번 사이에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 거. 요거는 좋은 예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15번, 17번 이거는 아주 좋은 예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외우는 방법이 016-821-1517 이렇게 해가지고 꼭 뭐 전화번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는데 요거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예후니까 걔 중에 특별히 안 좋은 예후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환자에서 AML을 의심할 수 있느냐? 주로 골수 부전, 그러니까 bone marrow failure에 의한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골수 안에 뭔가 블라스트가 가득 찼는데 이제 암이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 그렇잖아요. 지들끼리만 막 세포 분열을 하느라고 주변에선 죽든 살든 뭐 신경을 안 쓰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 골수의 마일로 블라스트들만 가득 차니까 나머지 RBC라든지 아니면 플레이틀릿을 만드는 세포들은 세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네미아가 생기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얼굴도 창백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스럼보사이트, 플레이틀릿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당연히 피가 제대로 먹지 않고 멍이 잘 드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WBC는 어떻게 되냐? 이거 가끔씩 일반인 중에서 백혈병이니까 WBC는 굉장히 많고 그러면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WBC를 만드는 세포의 그 전구 단계가 많은 거지 진짜 쓸모 있는 WBC는 거의 남지를 않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뉴트로피니아가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뉴트로피니아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쓸모없는 WBC들 이 세포들이 막 그럼 팡팡팡 터지거든요. 쓸모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그냥 열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열이 막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WBC들은 애초에 생겨 먹는 것 자체가 혈액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이제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로 이제 끼어 들어가가지고 참견하는 게 주 역할이잖아요. 요 블라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이제 조직으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이라든지 스플린, 림프노들 이런 데들에 쌓여가지고 덩어리 형태로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진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덩어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골수를 꽉 채우다 보니까 이제 뼈들을 이렇게 누르면은 그 이제 텐더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열이 날 수도 있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출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AML 중에서 좀 특별한 APL에서는 이 DIC가 잘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조직에 많이 끼어들으니까 뭐 잇몸이라든지 피부, 부드러운 조직들, 뇌막
이런 데들이 이제 잘 끼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검사는 당연히 이제 CBC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루키미아라고 무조건 WBC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메로 페일리어 생기면서 판사이토페니아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WBC만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CBC를 했을 때 블라스트가 발견되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AML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백혈병 치료에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백혈병의 완치, 큐어가 된 상태는 그 백혈병 세포, 원인이 된 블라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 블라스트가 완전히 몸에서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재발하지 않을,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그 우리 몸에 있는 그 수십억 개 더 많나? 하여간 그런 세포들 중에서 이 블라스트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없어졌을지를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에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관해되었다, 리미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텍션은 안 되죠. 근데 사실 아직 우리 몸에 암세포가 남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이 관해 상태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백혈병 치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관해를 유도하기 위한 관해 유도요법, 인덕션 테라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관해 상태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요법이 공고요법, 컨솔리데이션 테라피, 딱딱하게 굳힌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아직 그 공고요법까지 하더라도 우리 몸에 아직 백혈병 세포가 남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몸에는 원래 그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기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찌끄레기들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알아서 파괴를 해주는 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재발은 조금 피할 수 있도록 그 관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한 화학요법, 요거를 우리가 메인터넌스 테라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유지요법은 이제 AML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ALL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L에서는 유지요법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해도 생존율에 이득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관해 유도는 어떻게 하느냐? 강한 항암을 해가지고 백혈병 세포를 쫙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타라빈, 안트라사이클린, 안트라사이클린이라 하면 여기서 다운루비슨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항암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항암을 몇 사이클 돌린 다음에 이제 관해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컴플리트 리미션을 얻었다, 요게 첫 목표인데, 그 목표를 하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플레이틀릿이 10만 개 이상, 그다음에 ANC도 1000개 이상, 그리고 더 이상 수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메로가 잘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골수 검사를 했는데 블라스트가 5% 미만으로 거의 정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뭐 아우로드 같은 거는 관찰이 안 된다. 그리고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완전 관해, 컴플리트 리미션을 얻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됐다고 진짜 백혈병 세포가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요법, 컨솔리데이션을 시행을 하는데, 이제 예후가 좋은 그룹이다. 그러면은 인덕션 때 했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컨솔리데이션을 하고, 예후가 좋은 그룹이 아니다. 그러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공고요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후가 좋은 그룹은 외워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16번 인버전, 그 다음에 8번, 21번 트랜스로케이션. 얘네 두 가지는 인덕션 때 했던 방법 그대로 항암을 다시 해서 공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후가 좋지 않은 그룹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인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알로제닉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공고요법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저 위험군에서 또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하자면 좋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혈모세포 이식 자체가 환자 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줘요. 또 이거 실패하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좋은 그룹은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 없이 초기에는 일단 항암만 해가지고 관해를 얻는 거고, 예후가 안 좋은 그룹은 리스크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크기는 하지만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베네핏이 더 크기 때문에 이식을 적극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고요법을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 AML 이후에는 유지요법 안 해요. 대신에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은 해야죠. 재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재발을 다시 하면은 이제 인덕션 하고, 그 다음에 재발했으면은 이제 그때는 무조건 컨솔리데이션으로 알로제닉 HSCT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보존적 치료를 같이 해줄 텐데, RBC랑 그 다음에 플레이틀릿 수혈을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감염이 의심되면은 항생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때 혈소판하고 RBC를 주려고 한다면은 가족 수혈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백혈병은 주요 치료 방법이 이식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이식을 해주는 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이제 부모님의 조혈모세포를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 사람들의 혈액을 받아서 수혈을 하면은 그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으킬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가족 수혈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일반적인 AML의 치료를 다뤘고, 이제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은 치료가 조금 달라요. 이제 요 APL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예후라고 말씀드렸던 15번, 17번의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는 건데요. 요 트랜스로케이션이 생기면은 이제 PML-라라라고 하는 특이한 단백질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세포는 이제 그러면은 세포 모양이 프로마일로사이트 상태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아우어 로드가 많이 들어있는 AML M3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러분 레티노익 애시드, 바이타민 A 알고 계시죠? 그 바이타민 A가요, 원래 그 세포의 분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은 세포들이 잘 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프로마일로사이트라고 하는 놈이 그 바이타민 A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세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레티노익 애시드 리셉터, 요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바로 이 APL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리셉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세포는 이제 그 리셉터를 내밀어가지고 레티노익 애시드의 신호를 받아서 더 분할을 하고 싶은데 그 신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형된 리셉터를 우리가 레티노익 애시드 리셉터 알파, 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한테 만약에 분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줄 수 있다면 완전히 정상세포처럼 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된 특별한 약이 바로 All Trans Retinoic Acid, 약자로 ATRA라고 하는 트레티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이 아니고 여드름 치료 이런 거 할 때도 그 바이타민 A를 쓰죠. 그때 쓰는 건 이제 아이소트레티노인이고요. 여기서 쓰는 약은 트레티노인이다. 그래서 이 APL은요, 트레티노인만 꾸준하게 주면은 셀 디퍼런시에이션을 정상세포처럼 아주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백혈병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트라사이클린을 약한 농도로 같이 써주면은 거의 대부분은 complete remission 상태에 잘 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후가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 ATRA, 트레티노인을 주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거기에 그 안트라사이클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우노루비슨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주는 것까지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트레티노인,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클린 또는 다우노루비슨 요 두 가지 이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APL은 특효약이 있기 때문에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굉장히 위중한 부작용이 두 가지 있는데 역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DIC예요. 이 APL은요, 세포가 블라스트보다는 한 단계 더 분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특히 또 치료를 막 시작했을 때 얘네가 그 염증 유발 물질들을 갑자기 확 내뿜으면서 DIC를 급격하게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요게 이 APL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작용이 DIC고 부작용이라네. 합병증이 DIC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ATRA가 됐든 아니면 안트라사이클린이 됐든 결국 세포를 정상적인 분화 과정을 잘 거쳐서 뉴트로필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사용하면은 프로마일로사이트들이 뉴트로필로 쫙 변환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그러면은 갑자기 뉴트로필이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뉴트로필은 원래는 사실 상당수는 폐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갑자기 우리 몸에 뉴트로필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던 대로 폐혈관에 쫙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달라붙기만 하면 다행인데 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에 염증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펄모너리 에데마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곤란, 흉통, 플로럴 이퓨전, 하이폭시아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마치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 생겨가지고 펄모너리 에데마가 생긴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retinoic acid syndrome 또는 이제 differentiation syndro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APL 치료를 하려고 약을 줬으면은 이게 나타나지 않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게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면역 반응을 확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DIC나 아니면은 디퍼런시에이션 신드롬은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시작한 지 좀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유지요법 중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ML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ALL인데요. 사실 ALL은 이제 내과에서는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지 않고 소아과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좀 차이가 소아는 비교적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성인에서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페리퍼럴 블러드 스미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질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세포핵이 굉장히 커다랗게 세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림포블라스트라고 하는데 요런 게 나오면은 ALL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파스 염색이라는 걸 한 건데 요거 파스 염색을 했을 때 염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NPO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이 ALL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림포사이트는 이제 크게 B셀과 T셀 두 가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B셀이 될 예정이었던 세포 그래서 그거를 이제 B셀 프리커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ALL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리커서 T셀 ALL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을 이제 프리커서 B셀 ALL 그다음에 프리커서 T셀 ALL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둘이 뭐 증상이나 치료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B셀 ALL을 보면은 뭐 AML하고 비슷해요. 이제 골수 부전으로 인한 판사이토페니아 보일 거고 이제 그거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림포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원래 혈관 밖을 빠져나갔다가 이제 외부 화원이랑 만나면은 그거를 이제 면역 반응도 일으키지만 일부는 그거를 기억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스플린이나 림프노드 이런 데 가가지고 기억 세포로 남아있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림포사이트들이 그 마이엘로이드 셀들에 비해서 혈관 밖을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들에 쌓여가지고 혈관 밖에 쌓여서 림파데노패시나 아니면은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를 조금 더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요. 또 특징이 CNS나 테스티스를 굉장히 잘 침범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진단은 마찬가지로 골수 검사를 해가지고 림포블라스트를 확인을 하면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B셀의 표면 항원이 뭐 CD19, 그다음에 CD20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B셀 ALL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유전자 변형도 볼 건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9번과 22번 염색체의 트랜스로케이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아시죠? 요 9번, 22번. 이게 돌연변이가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는 이게 CML에서 나오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ALL에서도 꽤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CML은 그 이제 소위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 그런 글리백이 나오면서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ALL은요,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의 존재가 아주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소견이라는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항암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ALL이나 림포마는 이제 면역 억제 기능이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그 림포사이트의 세포 분열을 막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계통 약물을 초기 항암에 같이 쓴다는 게 요즘 특이해요. 그래서 인덕션을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솔론, 그다음에 다우노로베센, 아스파라기네이즈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쓰는지 여기까지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컨솔리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AMA랑 똑같아요. 예후가 좋은 그룹에서는 인덕션 했던 방법 그대로 컨솔리데이션을 하고 예후가 안 좋은 그룹에서는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한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AML이나 ALL이나 치료 똑같죠. 근데 ALL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 여기부터 이제 달라요. ALL은 제가 조금 전에 뇌 뭐 이런 곳에 침범을 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뇌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BBB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외부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독립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CNS로 직접 침범한 암세포들을 죽이지를 않으면은 반드시 그 CNS를 오리진으로 해서 ALL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인트라티컬 키모테라피, 척수 강내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파이널 탭 하는 것처럼 거기다 이제 주사바늘 꽂은 다음에 거기다 항암제를 직접 쏴주는데 이때 CNS에 넣어줄 수 있는 항암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종종 교수님들이 물어보시니까 기억을 하세요. 메토트렉세이트, 그 다음에 아라시라고 하는 사이타라빈. 요거 두 가지 항암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CNS에 침범한 암세포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뭐 메토트렉세이트는 이제 아라시였는지 뭐 요거 넣어줘야 되는데 대신 빈크리스틴을 그 인트라티칼로 넣어줬다가 애 척수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 엄청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제 여기 이런 약들은 원래는 주면 안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딱 요거 두 가지만 줘야 된다는 거. 여기 글쎄 뭐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빈크리스틴을 이제 넣어줬다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뭐 한번 나왔었나?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워낙 그 언론에서 크게 떠들었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거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AML에서는 유지치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림포사이트들은 원래 특성이 이제 기억세포라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조용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지가 기억하고 있는 항원이 다시 몸에 들어오면은 그때 깨어나가지고 면역 반응을 도와주는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도 똑같아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다시 기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조용히 숨어 있는 단계의 세포는 항암에 반응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기어 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 정도 약한 항암으로 유지요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라델피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ALL이다. 이제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 CMLS는 글리백 같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이런 약들을 도입을 한 다음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치료는 일단 항암은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요법으로는 여기 예후가 안 좋은 그룹이니까 조혈모세포 이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메티닙 같은 이제 TKI를 함께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셀 ALL은 B셀하고 똑같아요. 차이점은 여기 그게 원래 세포가 그 사이모스 뭐였지? 흉선. 이제 사이모스에서 원래 그 세포는 성숙을 하는 세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거기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막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모스에 커다란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럼 당연히 이제 메디아스타이넘에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 덩어리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 뒤쪽에 있는 이제 스페리어 비나 케바 이런 것도 누르고 폐도 누르고 이제 그게 마치 이제 스페리어 비나 케바 신드롬 같은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 그게 이 TALL의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급성 백혈병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하면서 뭐 별 내용 없는데 금방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도 내용이 좀 엄청 늘어나네요. 근데 이게 들을 때는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정작 시험을 보시다 보면은 이게 사진 보고 진단하고 뭐 이런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기출이랑 그다음에 임종편 문제 그럼 몇 개 풀고 들어가시면은 틀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만성 백혈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